오늘은 포토샵 새로 생긴 기능이죠. 내용인식 채우기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인식 채우기가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꼴보기 싫은 이런 사진이 있다면 그런 것 좀 지워주세요 하고 게시판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포토샵으로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이런 웃긴 사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원래 의도랑은 상관없이 포토샵을 사용해가지고 재미를 좀 부과한 거죠. 근데 실제 이분이 의뢰했던 정말 저 뒤에 거 지워주세요 할 때 진지하게 이제 정말 지워주는 그 기능이 과거에는 포토샵 도장 툴이나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걸 사용해서 뒤에 있는 배경의 일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럴싸하게 합성해서요. 근데 포토샵에서 그 기능을 아예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던 기능은 아니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데 이것저것 배울 게 많으니까 한 번에 해주겠다 그런 거죠. 자, 그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울 영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울 영역 선택은 영역 선택 툴이라는 게 있죠. 선택 영역 도구. 근데 영역이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앞에 나와 있는 여성분만 남겨놓고 뒤쪽에 배경을 지워볼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유 선택 도구, 올가미 라쏘 툴, 올가미 선택 도구, 자유 선택 도구라고 하는 요걸 써보겠습니다. 도구 선택해 주시고, 자, 그려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올가미는 아이콘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화살표 끝을 보시면서 클릭, 드래그. 여기. 근데 나 여기도 지우고 싶은데요. 여기도 하나 더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클릭하면 그냥 사라지니까 여긴 여기대로 선택해 놓고 Shift를 누른 채로 아이콘에 더하기 추가된 거 보시죠? 보이시죠? 자, Shift를 누른 채로 여기도 선택해 줍니다. 나 이것도 싫어요. 요것도 똑바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티끌도 다 없애고 깨끗한 해변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추가해서 자,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선택 영역을. 자, 뺄 때는 마이너스 Alt키 누른 채로 이렇게 뺄 부분을 선택해도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됐죠? 창을 이쪽에다 잠깐 놓고 편집에 내용인식 채우기. 자, 클릭만 하면 그냥 뿅 사라지죠. 그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던 각각의 사물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나 배경들이 다 사라집니다. 옆에 있는 내용을 인식해가지고 거기를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하늘이나 바다나 모래사장이나 지금 이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소스가 될 부분, 그러니까 이 녹색 부분을 인식하는 거고 이 안쪽이 채워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택하고 확인만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진은 선택하고 확인만 누르셔도 이렇게 뿅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싸하죠? 선택 영역 해제는 선택 해제 단축키로 할게요. 컨트롤 D. 자, 그럼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이미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전체 영역 중에서 이 여성분만 빼고 요 배경만 남기고 싶다, 여기만 남기고 싶다 할 때는 여성분을 선택합니다. 먼저 올가미 라쏘 툴로 화면을 확대해서 확대. 자, 확대해서 올가미 라쏘 툴로 싹. 올가미 라쏘 툴. 예. 올가미 선택 도구. 라쏘가 올가미죠. 자, 선택. 자, 그리고 다시 축소 클릭. 이 정도. 자, 창을 이쪽에 놓고 선택 다 하셨으면 편집에 내용인식 채우기. 그럼 이제 오른쪽에 옵션 창이 나오죠. 그럼 창은 약간 조정이 가능해요. 다른 창도 열려 있으면 창에 걸려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배치해서 이 창 안 줄어드네. 또 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럴싸하게 지워졌죠. 자, 옵션 오른쪽에 볼게요. 이제 이 채우는 부분을 어떻게 합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도 있습니다. 이 샘플링 옵션의 이 녹색 불투명도 요거는 얼마나 여기 잘 보이게 할 거냐 그런 건데 이건 뭐 만지실 일이 없더라고요. 이 상태로도 좋으니까. 자, 색상 적용 기본값. 자, 여기 안을 어떻게 채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색상을 기본으로 할지 최고값. 이건 사실 직접 골라가지고 본인 눈을 보기 제일 괜찮은 걸 고르시는 거예요. 자,
없음이나 기본값보다 보시면 최고값이 더 낫죠. 여기 창문 같은 거, 예, 요 뭐 기둥 여기도 살아 있는 것 같고 디테일이 회전 적용도 요 안에 소스를 살짝 돌려서라도 맞춰볼까 그 얘긴데 줌, 고 전체 중에 본인이 이제 선택해 보시면서 제일 그럴싸한 걸 고른 겁니다. 이것도 없음이 제일 낫네요. 이 안에 비율, 스케일도 크게 하고 줄여서 확대 축소를 해가지고 맞춰볼까 이야기인데 선택을 잘 하시면 굳이 확대 축소 안 하셔도 돼요. 뒤집기는 반전해서 여기 밖에 있는 소스를 안에다 넣으면서 돌려 뒤집어서라도 넣어줄까 그 얘기인데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반전돼가지고 들어가 버렸죠. 그죠? 이건 좀 더 어색하죠. 사람이 들어있는 게. 자, 이 상태에서 됐으면 확인. 그러면 뿅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얼핏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원래 이제 소스가 뭐였든지 아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여기가 작업된 흔적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집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 이렇게 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자 어르신을 골라주고요. 되게 이제 대상이 좀 크면 조금 더 눈에 띄죠. 게다가 또 사진의 한 가운데 부분인데 확대해서 여기 안 된 부분도 안 된 부분도 Shift 눌러 추가로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제 상당히 여기 조금 더 커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창에 살짝 옮기고 편집에 내용인식 채우기. 어이구, 바로 사라졌네요. 자, 사라졌는데 뭔가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옵션을 좀 만져주는 거예요. 재밌게도 여기 얼굴이 사라진 부분에 이렇게 입까지 복제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거 옆에 있는 영역을 인식해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그림자가 지어 있으니까 이쪽에 여기 지금 음영이 있으니까 음영을 확대해가지고 맞춰준 거고 여기 보니까 이쪽에도 잎이 없어야 될 부분에 잎도 들어있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올가미 도구로 여기까지 추가해 줍니다. 그죠? 그럼 여기 사라지죠? 그러면 계속 볼게요. 복제는 하는데 이 차 부분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차 부분은 삭제. 이 어두운 부분이 복사돼서 여기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죠. 그리고 나뭇잎 중에서도 위에는 필요 없어요. 자, 간판도 필요 없고 기둥도 필요 없고 이것도 지워줍니다. 자, 또 하는데 여기 항아리도 필요 없겠죠. 점점 괜찮아지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은 괜찮게 됐다 그러면 이제 색상 적용에 옵션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씩. 이건 이제 기계가 계산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할 수는 없고 해보면서 정답을 찾아야죠. 사진 찍은 사람도 나중에 가면 이 뒤에 뭐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회전 필요 없겠죠. 이게 사진이 옆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이거 없는 게 낫겠네요. 비율을 적용하면 좀 더 나아질지.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뒤집기를 하는 게 좋을지. 뒤집기도 별로 의미가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넘어가 줍니다. 자, 확인 누르고 나면 이렇게 작업이 끝납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오른쪽 보시면 레이어가 하나 복사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를 하나 더 지워서 그 위에 복사한 내용, 복제한 내용을 더 올린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2개인 거예요. 살짝 가려놓은 거죠. 그럴싸하게 편집해가지고 그 부분을 오려서 이 위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대로 작업을 마무리해도 되고 2개를 합쳐서 한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서로 레이어 2개 클릭해서 레이어 병합 단축키로는 컨트롤 E 이렇게 하시면 한 장의 사진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면 아스팔트만 보더라도 이 아스팔트 패턴이 틀리죠. 이쪽은 좀 거칠고 이쪽은 고운면 같아요. 살짝 색깔도 진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들도 미세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아까 사용했던 내용 인식 채우기 가지고는 살짝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어떻게 채우느냐? 도장 툴을 사용해 가지고 나무 부분을 좀 보정을 해주면 돼요. 도장 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도장 도구, 복제 도장 도구라고 하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클릭해 보면 다들 멘붕이 오는 게, 그럴 때는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그럴 때는 복제 도장 도구라는, 그럴 때는 도장 툴, 그럴 때는 도장 툴,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해서 남은 부분을 좀 리터칭 해주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도장 툴. 자, 여기다 가져오시고 사용법은 이래요. Alt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 도장 툴은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인데, 원본 소스가 되는 도장을 일단 파야죠. 도장을 파야 찍죠. 그냥 밋밋한 통나무로 된 나무를 갖다 찍는다고 도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토샵에 여기가 도장이야 하고 딱 알려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어디냐면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 그럼 이제 도장 툴 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도장이야 하고 이 부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질러주면 오른쪽 영역이 쓱쓱쓱쓱 복제돼서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여기까지.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복제해줘.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되죠. 사실 미세한 작업이 좀 필요해요. 여기를 클릭해서 복제해줘. 그러면 얼추 비슷해졌죠? 여기 패턴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기도 이쪽을 복제해줘. Alt 클릭 한 다음에 쓱쓱쓱쓱. 여기도 Alt 클릭한 다음에 쓱쓱. 여기도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 Alt 클릭한 다음에 살짝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어떠죠? 밑에도 이 부분은 살짝 이상하죠? 위쪽이 복제되면서 여기가 그냥 밋밋한 보드블럭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도 복제 도구, 일단 좀 쓱쓱 크게 하기 위해서 큰 브러쉬로, 자, 이 정도 좋겠네요. 여기를 복제해줘. Alt 클릭 문지르고, Alt 클릭 문지르고, Alt 클릭 문지르고. 이 경계 부분만, 경계선 할 땐 경계선을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럴싸하죠?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맨 처음에 어르신이 계실 때, 없을 때, 계실 때, 없을 때.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거니까 한번 소스 파일 받아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본인이 예전에 촬영했던 사진 중에 보정할 만한 게 있는지 찾아가지고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 가진 사진으로 한번 더 복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